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엄마랑 친하게 지냈지. 그 아저씨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대. 그게 한 3년 됐어. 근데 나는 최근에 내 친부라는 걸 알았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제척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호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린다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호적이 뭐예요? 호적은 호주제랑 관련된 얘기인데 호주제 들어봤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호주라고 하고 그 사람의 자식, 그 사람의 부모, 그 사람의 배우자, 그 사람의 형제 이런 거를 하나의 문서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호적이었거든요. 이제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서 호적도 없어지게 되고 호적 대신에 가족관계 관련해서 서류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롭게 개정된 게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거가 시스템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호주가 아니고 개개인,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문서가 쭉 이렇게 뭐 작성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관계 등록부는 총 5개의 서류가 나와 있고 그중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입양에 관련된 문서 해가지고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부르는데 오늘 얘기할 건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는 법.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공적인 문서에는 정확히 사실관계를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걸 정정하는 방법, 소송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들이 국내외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국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건 뭘까요, 보통? 혼외 자식들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쵸? 해외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애들이 많아. 해외 혼외 자식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동남아. 맞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동남아 가가지고 나쁜 짓 제일 많이 해. 알지? 내가 이렇게 소신 발언하면 우리 집 피들이 다 잘라요. 남자들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필리핀 처녀들이랑 같이 살죠.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자기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야. 한국인 남자와 필리핀 아가씨 사이에 태어난 애들 누구라고 그래요? 코피노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2010년도 중반에 굉장히 많이 사회문제 많이 됐단 말이야. 왜 사회문제 많이 됐냐? 이게 또 변호사들 거기 속에 들어가요. 2010년도 중반에 뭐 로펌이나 이런 데서 팀을 꾸려가지고 필리핀에 현지 답사를 가. 막 빈민촌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너의 아빠 한국인?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 애기들한테. 그래서 그 엄마들을 내가 너의 아이의 아빠를 찾아줄게. 이거 한국 가가지고 소송하자. 그거를 찾아가지고 양육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코피노 소송을 했었어, 한국에서 실제로. 그런 코피노 소송들이 이해관계가 같이 겹쳐가지고 많이 진행이 되다가 요즘은 또 잠잠해요, 사실은. 그런 거는 하는 이유는 그 아이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한국인 남편 막 찾아내.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많이 시켜. 중간에서 업자들이 합의금으로 몇 천만 원, 일시금으로 얼마 주고서 더 이상 어떠한 금전적인 청구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중간에서 커미션 떼어먹고 이런 식으로 합의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얼마일 것 같아, 코피노들이? 사실은 파악이 안 되죠. 2014년도에 그냥 일일이 셌을 때 코피노 애들만 10,000명 이상이 됐다고 하거든요. 셌을 때 10,000명이니까 내가 봤을 때 5만 명, 10만 명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이 버림받고 엄마와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요즘엔 많이 없지만 예전에 유부남이 아가씨와 바람을 펴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 이랬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를 낳은 엄마는 미혼모가 되고 엄마는 아이를 아빠 없이 출생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키웠어. 그러다가 이제 빡치지.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아이의 아빠를 찾아주겠다. 그 다음에 아이 입장에서는 나의 아빠를 찾겠다. 성인이 돼서도 다 가능하거든요. 내가 이제 아버지를 찾겠다 하는 소송이 인지청구 소송이라는 건데 인지라는 거는 부모가 너는 내 친자야 라고 지정하는 행위거든요. 그 인지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률론이 없이 난 자식은 아빠가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빠가 옆에 있다가 넌 내 자식이야 라고 신고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임의 인지라고 합니다. 임의적으로 내가 자율적으로 한다. 그거는 어떠한 소송도 필요 없이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겠죠. 나 몰라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인지를 해야 돼. 두 사람의 친생자 관계를 강제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고 그 소송이 바로 인지청구 소송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나는 당신의 친자식입니다 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 왜 할까요? 과거 양육비, 그 다음에 장래 양육비. 또 더 중요한 게 있어. 친자가 되면은 어떤 지위를 갖죠? 상속인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인지청구 소송이. 이제 보통은 인지청구 소송은 혼외자 당사자가 하거나 아니면은 친모가 원고가 돼서 친부를 상대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친부가 돌아가셨어. 사망했을 때는 가능할까요? 사망했을 때는 그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갑자기 검사가 왜 나와? 보통은 이 소송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피고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검찰청에 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럼 변호사님 그럼 검사가 막 대응을 하고 막 이래요?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검찰청에다가 그 소장을 송달을
송달을 시키면은 공시송달식으로 송달이 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일방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망한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안 날로부터 2년이 아니고요.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엄마랑 친하게 지냈지. 그 아저씨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대. 그게 한 3년 됐어. 근데 나는 최근에 내 친부라는 걸 알았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제척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는 거예요. 되게 빡세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빨리 엄마가 밝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살아생전에 친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지청구를 들어갔어. 그럼 이거 어떻게 소송이 실제로 진행될까? 둘이 친자 관계인 거를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거야? DNA 맞아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야 되거든요. 모든 가족관계와 관련된 소송은 필수적으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건데 나를 쌩까고 연태까지 산 사람이 그 유전자 검사에 과연 협조해 줄까의 문제겠죠. 그래서 강제를 해요. 법원에서 인지청구 소송 같은 게 이제 소장이 송달이 돼서 상대방을 받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하십시오라는 게 수검 명령이라고 해요. 받을 검사를 받으세요. 그거를 명령하는 거야. 수검 명령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받아야 돼. 커피농 와서 소송을 했어. 근데 소송을 했는데 소장을 받고도 완전히 다 무대응으로 한 거야. 법원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수검 명령을 내렸지. 근데 수검 명령이 당연히 응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법원에서 과태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300~400만 원 한 번 때렸어. 그런데 여전히 무대응이야. 그래서 2차로 과태료를 500만 원 또 때렸어. 여전히 무대응이야.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야. 너무 철면피처럼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끊임없이 뭐 10번 20번 과태료 처분만 해가지고 계속 강제할 수 있니? 아니면 그 사람 마치 형사소송처럼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인신을 구속한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막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랬을 때에는요, 판사가 인지청구를 인용을 해줘요. 인용을 해주면서 판결문에다가 이런 말을 씁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있어. 변론 전체의 취지라는 그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변론 전체의 취지는요, 이 소송에서 나온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는 거야. 지금 피고가 수검 명령을 2차례나 받고 과태료 처분 받았는데 무대응하는 이 태도를 볼 때 너는 친부가 맞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봤을 때 너는 친부가 맞아. 그러면서 인지청구를 인용을 해주죠. 무조건 모른 척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인지청구하고 인지청구가 되면은 과거형비, 장래형비 뭐 다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여러 가지 소송 중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를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인지청구예요. 홍길동들을 위한 소송이겠죠. 어때요, 여러분? 재밌었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